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엿새 만이죠. 확진자가 세 자리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말 동안의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었고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10,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도리어 양성률은 3%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를 검사해주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보시면 0.3% 정도로 대단히 많은 무증상 감염자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아마 지속이 되거나 저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수도권에는 네. 5명 이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내인 줄 알았더니 실내, 실외 모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장소 기준이 처음 이제 접해보는 거라 좀 많이 혼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2.5단계가 유지가 되지만 그 이외에 동창회라든지 송년 모임, 예. 이런 환갑잔치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내뿐 아니라 실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좀 자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을 떠나서 비수도권으로 만일에 여행을 가거나 아, 이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 제한도 일부분 꼭 같이 접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임 금지 조치와 거기에 이동 제한까지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지금 내려진 조치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한 뭐 3분의 1 정도 모르겠습니다. 골프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 자체를 사실 4 명씩 나눠서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열려 있으면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사실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조금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골프를 4명이 치고 캐디가 탄다면 5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3명으로 줄여서 캐디까지 4명이 탄다. 뭐 이렇게 편법을 쓰려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모이지 그렇죠. 말자 제발. 이 얘기가 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어났는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도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 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코로나19는 초기에 대응을 잘하게 되면 중환자로 가는 비율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형 병원에서는 중환자가 항상 많고 또 응급실에 왔을 때 폐혈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분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그날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와 같이 이게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거기에 일하는 중환자 의료진이 감염이 되게 되면 중환자 의료진은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체육관이나 컨벤션 같은 넓은 곳에 병상을 많이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특히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는 모든 환자가 대기하지 않고 병상에 입원을 먼저 하게 되면 초반에 우리가 이 호흡기 치료를 잘해 주게 되면 위중증자로 가는 비율을 매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를 하다가 중증으로 가면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진단, 초기 치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를 이제 차려놓고 익명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확진자가 한 480명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지만 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비율이 지금 0.3%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이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3만 명이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거고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 거의 10만에 가까운 거죠. 이러한 무증상 감염은 지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에도 선별 진료소를 설립을 해 주시고 이것을 임시적으로 3주만 할 것이 아니라 선별 진료소 장소를 좀 줄이고 상시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내년 2, 3월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실히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라고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너무 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네. 해외에 비해서 백신 구입이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해외는 백신을 맞고 있고 내년 봄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 경제나 이런 여행이 활성화될 텐데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백신에 대한 정확히 언제 어떤 백신이 들어와서 언제부터 맞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좀 더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노력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는 그 국민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까지 선구매를 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더해서 우리나라도 좀 봄부터는 국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아무튼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방역을 너무 믿고 백신 도입하는 걸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총리가 백신 TF 가동 때 백신에 대해서 의존도를 갖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결국 당국이 잘못했다는 뜻이냐 이제 이런 지적도 하는데 당국의 백신 도입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초기에 여러 메르스 때라든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초기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해외에 비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겨울이 되면서 바이러스 활동력이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 방역을 잘했던 국가조차도 지금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이 크고 하지만 모든 감염 질환은 백신이 가장 최우선의 치료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을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늦었지만 늦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구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이번 성탄 그리고 연말 연시를 한번 철저히 개인 수칙을 지켜가면서 뭔가 좀 한 마음으로 막아내자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은미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